이거는 작년 8월에 본 거죠. 작년이 올해구나. 아직 2019년 8월에 13회 정보보안 기사 필기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풀이를 보면 되게 좋고, 이거는 뭐 문제 번호까지 똑같아요, 실제랑. 이것만 똑같아. 다른 거 어떤 것도 실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건 정말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물 인터넷에서 그죠? IoT 얘기하는 거죠. IP 카메라, 뭐 DVR 등 사물 인터넷 기기에 증식해서 디도스와 같은 것을 수행하는 뭐 악성 코드는 뭐냐? 결론은 뭐 디도스를 한다. 계속 그 트래픽을 보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미라캐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미라캐스트. 이거는 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옛날에는 IoT라는 말을 안 썼죠. 그냥 센서 뭐 이런 거 간의 통신 기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삼성 노트북과 삼성 스마트폰을 할 때 올쉐어라고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LG 노트북과 그 다음에 LG 스마트폰, LG 프린터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텔에서 만든 WiDi라는 통신이 있어요. WiDi. 이게 미라캐스트 통신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 기기 간의 통신 기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디도스를 하는 악성 코드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답은 미라인데, 답은 뭐 이런 IoT에 관련된 거에서 디도스라는 거는 뭐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워너클라이는 랜섬웨어죠. 그래서 SMB 취약점을 이용한, 그냥 쉽게 말하면 공유 폴더, 그죠? 공유 폴더. 그래서 뭐 TCP 445, 뭐 443 이런 포트들을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증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오피스라는 거는 이거는 보안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바이러스예요. 왜냐면 이거는 남의 PC 화면을 본다거나 키보드 입력한 거를 훔쳐간다거나 남의 PC를 원격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4번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IoT는 NAS, 그죠? NAS는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공유 서버죠, 공유 서버. 그죠? 그래서 보통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NAS라고 얘기하면 스토리지 하나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럼 요게 NAS죠. 그죠? 네트워크 에리어 스토리지인 거고, 이때 우리가 쓸 때 통신은 LAN이라는 통신을 씁니다.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쓰는. 그래서 이더넷 방식으로, 그 LAN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더넷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IoT, NAS나 셋톱박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공유기 등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다 전부 다 뭐예요? 리눅스 운영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니까, 무료니까. 그리고 제작된 소스를 크로스 컴파일. 그렇죠? 이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고 내가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뭐 리눅스는 리눅스용으로 컴파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윈도우용으로 컴파일을 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말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CPU에건 돌아간다. 왜? CPU별로 뭐가 다르니까 크로스 컴파일해요? CPU별로 인터럽트 벡터가 다르니까. 인터럽트 벡터.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인텔 CPU X86은 1이라는 걸 보내면 모니터의 화면을 출력을 해. 근데 ARM CPU는 5를 보내야 돼.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잖아. 이런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뭘 한다? 크로스 컴파일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쭉 이제 밑으로 보면 결론은 이제 별다른 건 없어요. 관리자의 계정 설정이 취약한 어떤 인베디드 기기. 왜? 관리자가 쓰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IP 단위 인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IP만 똑같으면 너는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맞춰주면 그냥 위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포트를 쓰고 있는지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그 기기에다가 어떤 바이러스를 넣을 때, 그러니까 칩 안에 있다라는 거죠. 칩 안에. 그러면 이 칩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펌웨어라고 하죠. 펌웨어라고 합니다. 혹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변조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어요? CRC라는 걸 만들어 놨죠. 무결성 검사. 그래서 이거 변조됐다 안 됐다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옛날 버전이나 이거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그 IP 타임인가? 아니면 공유기 있죠? 그거 펌웨어 있죠? 거기에 옛날 버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있죠, 당연히. 근데 기존의 센서들은 아직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좀비 본넷을 이용한다. 본넷은 좀비 PC. 좀비예요. 좀비 PC를 통한 공격. 그죠? 좀비 PC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들의 묶음, 좀비의 묶음들, 그걸 본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넷은 CNC, 커맨드 컨트롤 서버의 약자예요. 커맨드 컨트롤 서버는 야 내가 명령 딱 내리면 그때 디도스 공격해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그죠? 이런 명령 서버를 CNC 서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뭐 디도스 방법인 거죠. 이 글이라는 건.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 배치 통해서 이렇게 간다. 이건 뭐 똑같은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공격들이 있었다. 그죠? 뭐 이건 뭐 옛날 역사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결론은 다 뭡니까? 대부분 디도스죠.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파일은 뭐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애매한 건데 왜 애매한 거냐면 사실은 둘 다 맞거든요. 네, 왜냐면 etc passwd에도 패스워드를 가질 수가 있고 섀도우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이 섀도우에 있는 거죠. 네, 기본이. 그리고 이 빈,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게거든요. USR의 빈 밑에 passwd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거는. 그죠? 이게 프로그램인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기본은 섀도우 파일인 거고요. 앞에 $6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6이 있고 특정한 문자열이 나오고 또 특정한 문자열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요 글자는요 다 똑같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해시 함수의 종류를 의미해요. 해시 함수의 종류. 얘가 뭐 SHA 뭐냐? 뭐 이런 구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숄트 값이라고 해서 임의의 값을 삽입한다고요. 그래서 숄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패스워드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는 섀도우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커맨드가 pwconv conf 이걸 쓰면 passwd에 있는 패스워드를 섀도우 파일에 보내는 거고요. 이제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pwun conf 이걸 쓰면 섀도우 파일의 해시 값을 passwd에다가 보내요. 그럴 때는 섀도우 파일은 없어집니다. 파일 자체가 없어져요. 파일 자체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완전히 뭐 이건 그냥 점수 주는 거죠, 뭐. 자, 윈도우 보안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FTP를 사용하지 말고 만약에 사용하면 SFTP를 써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 인증이야 다 하는 거고, 암호화. 암호화가 있고, 두 번째, TFTP가 있죠. 이거는 UDP. 그리고 인증 없이 한다. 그래서 FTP의 종류가 그냥 FTP, SFTP, TFTP.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 시에는 로컬 인증보다 혼합 인증을 사용해서 수행을 해라. 라는 건 내가 PC를 깔면 여기 윈도우가 있는데 여기 처음에 윈도우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 계정이 있죠.
그 계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혹은 게스트 이런 게 계정이죠. 그러면 내 PC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를 우리는 로컬 인증이라고 부른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에 말하는 혼합 인증의 의미가 뭐냐? 이게 좀 애매한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막 100명, 1000명 있으면 계정 관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씁니다. 다른 말로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면 얘가 계정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정을 관리하려면 누구는 어느 팀의 어느 멤버야 뭐 이런 조직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정말 조직이에요. 조직을 등록해요. 누구 팀에 누구. 그죠?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뭐예요? 도메인 인증. 그러면 아무리 내 PC라고 해도 이 도메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4번에 그죠? 4번을 써서 4번의 회사 이름 뭐 이렇게 써서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 인증을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워크그룹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의 설정을 보면 전부 다 워크그룹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워크그룹이고 하나는 도메인. 도메인은 서버에서 인증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인증만 쓰냐? 사실은 이런 의미로 써요. 이 안에 윈도우는 거의 깡통이고 거의 안 쓰고 도메인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 이 윈도우의 이미지 가상화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걔가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죠? 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공유 폴더를 뭐 제거해야 된다.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널 세션이라는 말에 세션은 연결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널은 연결 없이도 그냥 호출만 하면 정보가 오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컴퓨터 탐색기 보면 여기 네트워크 폴더 있죠? 그죠? 어떤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그럼 이거 클릭하면은 내 동료들의 PC 정보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그럼 내가 호출만 해도 그 컴퓨터의 이름과 그 컴퓨터의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예, 이런 거를 우리는 널 세션이라고 합니다. 널 세션. 그래서 IPC 달러 IPC인가? 달러가 앞에 오나 뒤에 오나 맨날 헷갈려. 그죠? IPC 달러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자, DNS 영역의 전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DNS 이 영역의 전송 기능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여기에서 해석은 사실 존 트랜스퍼로 해석을 했어요. 존 트랜스퍼는 DNS는 왜냐면 DNS가 고장이 나면 저기 안 되잖아요. 그죠? 따따따.naver.com 뭐 대충 이렇게 URL 쳤는데 IP로 바꾸지 못하니까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이름 해석이 안 되니까 외부로 못 나가거나 인터넷을 못 쓰거나 이렇게 되니까 DNS는 마스터, 슬레이브 그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해요. 똑같은 겁니다. 보통 두 대를 두죠. 그러면 이 PC 사용자는 얘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따따따.naver.com의 IP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얘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가 이제 모르죠, 당연히. 그럼 여기 어떤 파일에다가 뭘 하나 등록해 놓는다고 쳐요. 따따따.naver.com은 IP 10.10.10으로 무조건 바꿔. 그게 존 파일입니다. 그걸 등록한 게 존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슬레이브라는 거는 장애가 나면 이렇게 전환할 때 그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존 파일을 주기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존 트랜스퍼입니다. 이게 존을 전송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못 풀면 그때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때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내용인 거고요. 쭉 넘어가요. FTP, 그죠? 다음 중 FTP의 접근 여부 파일로 올바른 것은 뭐냐? 접근 여부 검토 파일이라는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그 파일이죠. 로그 파일. 그죠? 이건 FTP 접속.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뭐 IP, 시간, 업로드냐,
다운로드냐, 혹은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 파일의 사이즈는 뭐냐, 파일명은 뭐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구나,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TP-L로 기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로그를 기록하는 거고, 자, UTMP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그죠?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그 다음 WTMP는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 다음에 뭐 콘솔 접속, 그 다음에 뭐 부팅, 리부팅, 이런 정보가 WTMP에 있는 거고요. SU는 리눅스 사용자 전환. 그러면 A라는 계정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루트로 바꿔. 그럴 때 SU 명령을 쳐야 됩니다. 그 로그가 SU 로그에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면 얘가 패스워드를 2번 틀렸구나. 루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플러스 루트, 아, 이제 맞았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요? 무작위 공격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죠? SU 로그는 그 용도예요. 자, 계속 가요. 널 세션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 정보 얻어오는 거. IPC 달러로 알 수 있다. 그래서 net user 해서 널 세션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요거는 알아놔야죠. 아까 얘기한 거. 널 세션의 의미가 뭐냐? 그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비슷한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널 라우팅.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널 라우팅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윈도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널 라우팅이라는 말은요, 라우터가 저거 할 수 있잖아요. 접근 통제 기능이 있어요. ACL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걔가 어떻게 하냐면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ACL 억세스 리스트. 이 억세스 리스트라는 걸 써서 누구는 막고 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라우터는요, 경로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주 목적인데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를 2대를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는 널 라우팅을 할 때는 최소 라우터가 2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우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얘가 Access Control List ACL, 그죠? ACL을 써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들어와 못 들어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차단까지 해버리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널 라우터를 딱 등록을 해요. 이거 널입니다. 널 라우터를 하나 등록해요. 이 널 라우터는 아무 기능도 없어. 그냥 나한테 뭔가 들어오면 패킷을 패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올. 그래서 이 탐지 조건에 딱 걸리면 그대로 패킷을 널 라우터에 보내요. 그럼 얘는 그냥 날라왔어. 그냥 드랍입니다. 요거는 널 라우터다. 그래서 물론 널 세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널 세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죠. 그리고 요거 나온 김에 요거 하나 더 쓸까요? net use도 있고, 이 커맨드가 뭐가 있죠? 소문자죠. del local groups, 그죠? net local group. 그러면 여기에 administrator 이렇게 쓰면 우리 계정 중에 관리자 그룹을 받은 계정의 정보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net local group, 그룹이라는 것도 있다. 쭉 넘어가요. 자, 입력값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폼에 조작된 질의문을 삽입해서 인증을 우회하고 XML 문서로부터 인가되지 않는 데이터를 열람하는 공격이 뭐냐? 이제 엑스패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쳐요. 그럼 네이버는 위쪽에 뭐 하나 있고 이쪽에 로그인 창이 있구나. 로그인 창이 있고 이쪽에 뭐 뉴스나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여기에 검색창 있죠? 검색창.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광고라고 쳐요.
요게 이제는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요거 전체는 페이지죠. 페이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서브 이게 폼인 거죠. 이게. 그럼 지금은 4개의 폼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웹페이지는. 그죠? 영역인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면 폼에 질의문을 삽입해서 그러면 내가 웹에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럼 내가 요 중간에 폼 이게 그 HTML 커맨드입니다. 폼 이런 형태로 요거를 이렇게 삽입해요. 그럼 내가 뭐예요? 가짜 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폼이라는 말은. 그래서 폼에 조작된 질의문을 삽입한다라는 거는 요게 낀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가 받는 거죠. 사용자가. 그죠? 그러면 이 의미는 알겠죠? 그죠? 요거에 쓰는 어떤 이제 공격들이 뭐냐면 HTTP 분할 응답이나 HTTP 분할 공격.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이 쪼개져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딱 폼 하나 넣어주면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요거에 쓰는 거. 자, 그런데